먼저 일본 인터넷 전문 은행 6군데고요. 밑에 2개, 세븐뱅크나 이온뱅크는 인터넷 전문 은행은 아니고 근데 유사 모델로서 일단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제가 만난 은행은 이 중에 8군데 중에 7군데고요. 한 군데만 못 만났어요. 근데 제가 귀국한 뒤에 일본에 있는 셀런트 애널리스트, 다른 애널리스트가 만나러 가줘서 실은 8군데 다 만난 거랑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8군데에서 들은 얘기들을 지금부터 얘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일본에서 지금 인터넷 전문은행 계좌 수가 거의 2천만 가까이 됐죠. 2천만 넘었을 수도 있어요. 2014년 3월 기준에 1,730만 계좌 있었기 때문에 거의 2천이 넘었을 거예요. 이 시점에서 제가 만난 인터넷 전문은행 모두 전 은행이 같은 고민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인구의 약 10%가 넘는 사람들이 인터넷 전문은행 계좌를 갖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아마 가입자가 늘어나지 않을 거다. 늘어난다 해도 그게 지금까지처럼 폭발적인 증가는 없을 거고 앞으로 이 정체기에 들어설 건데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앞으로 어떻게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든 은행이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은행도 그 낙관적인 시점으로 이 인터넷 전문 은행 시장을 보고 있는 은행은 없었고요. 모든 은행에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객층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비즈니스 모델이 진짜 이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모델이 진짜 옳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게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도 성장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은행에서는 고민이 많다는 거죠. 확실히 예전처럼 2010년 이후부터 2015년까지, 2014년까지의 그 성장률만큼 앞으로 5년, 앞으로 10년 이렇게 성장을 안 할 거다. 이렇게 딱 모든 은행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해서 조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굉장히 많으실 건데 일본 소비자의 특성을 우선은 직시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죄송해요. 이거 발표 자료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셀렌트에서 조사를 한 내용인데 아직 공식 발표가 안 된 자료라서 그냥 보시기만 해주세요. 네, 죄송해요. 네, 발표 자료에 넣으려고 했는데 아직 공식 발표된 자료가 아니어서 그냥 슬라이드 여기에서만 보여드릴게요. 실은 셀렌트에서 2015년 5월 그러니까 지지난달에 1,000명이 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행동에 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기기 아니면 인터넷을 이용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어느 만큼 이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자, 보시면 아다시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디지털 행동은 이 질문에 대해서 37%가 어느 것도 이용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온라인 조사예요. 이게 인터넷 조사예요. 인터넷 조사인데 이 결과예요. 라는 거는 이게 인터넷을 이용을 하지 않는 층까지 포함을 했을 때 그냥 전화 조사나 했을 때는 이 결과는 더 심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바일 뱅킹 보시면 아다시피 18%예요. 이게 한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결과죠. 그래서 이거랑 똑같은
똑같은 설문지를 갖고 미국에서도 셀렌트는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봤을 때 어느 것도 이용하지 않는다. 디지털 행동, 이 안에 있는 행동을 어느 것도 이용하지 않는다는 사람은 8%였습니다. 미국은 8%고 일본은 3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전문 은행 분들이 앞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해 가야 되느냐, 그거 걱정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에 살면 아마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건데 이게 숫자로 보면 너무 충격적이죠. 어떻게 보면 18%가 모바일 뱅킹 이용을 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이 상황에서 앞으로 인터넷 전문은행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되는지 인터넷 전문은행 분들은 모두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22% 소셜미디어 이런 것도 페이스북 이런 거 다 포함이 됩니다. 트위터 22%만 이용을 한대요. 그리고 이거 연령층도 10대부터 70대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디어 채팅 이런 것도 8%밖에 안 됩니다. 네, 이렇게 봤을 때 아직은 그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뭔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들은 되게 소극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이거를 분석하고 이런 식으로 그룹으로 나눠봤습니다. 자, 여기서 디지털 상급자는 아까 디지털 행동을 7개 이상 하는 사람을 디지털 상급자라고 부르고 디지털 초보자는 그 디지털 행동 4개부터 6개 정도 3개 이하를 아날로그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구분을 했는데 아날로그 지향인 사람이 89%입니다. 이런 결과를 갖고 앞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이 일본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결과를 좀 못 보여드려서 되게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 더 있는데 어떤 혁신 기술, IT 아니면 모바일 뱅킹 이런 것을 다 포함하지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혁신적인 뭔가가 있을 때 은행을 메인뱅크를 바꾸는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바꾸겠다고 한 사람은 3%도 안 됩니다. 그리고 안 바꾸겠다. 그거는 전혀 메인뱅크를 바꾸는데 상관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거의 응답자의 80%가 넘어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일본에서 한국이랑 되게 다른 문제예요. 한국은 이미 모바일 뱅킹이 보급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소비자가 그것에 대해서 뭐 쓰기 불편하다거나 거기에 세큐리티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일본에서는 아직 세큐리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왠지 불안하다. 세큐리티 문제까지도 안 가요. 왠지 불안하다. 왠지 불안하다. 이것 때문에 모바일 뱅킹을 이용 안 하는 층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뱅킹도 똑같아요. 인터넷 뱅킹도 아직은 왠지 대면 거래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은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앞으로 인터넷 전문 은행이 어떻게 가야 될지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들어갑니다. 이 디지털 뱅킹 표를 보시면 보통 인터넷 전문 은행이면 아마 베이직 디지털 정도는 이 가운데 여기 베이직 디지털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뭐 당연히 그렇죠. 무점포 은행인데 점포가 없는 은행인데 당연히 뭐 디지털 운전되어 있겠죠. 근데 일본 인터넷 전문 은행들은 여기서 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당연히 일부 인터넷 전문에서는 뭐 모바일 뱅킹 도입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 이용자 수는 밝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밝혀질 만큼의 이용자 수가 아직 안 된다는 거죠. 지금뱅크 같은 경우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직은 한국에 비하면 미비하다는 거, 그걸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 매직 디지털에서 후퇴하는 느낌이 약간 들어요. 점포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은행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앞으로 점포가 있어야지 조금 더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데 점포가 없어서 우리는 깊은 얘기를 못 나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핀테크라는 말이 있지만 핀테크를 이용해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핀테크를 이용해주지를 않는다. 소비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현동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그러니까 타겟층이 되게 한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느냐. 이제 인구의 10% 이상이 인터넷 전문은행 계좌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10%가 거의 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은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일본 인터넷 전문은행 약간 비관적이고요. 그 안에서도 비관적이지 않는 약간 미래가 밝은 은행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다이원엑스뱅크 여기는 조금 그래도 밝은 미래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타겟층을 아예 시니어층으로 잡아놨어요. 지금 타겟층은 60대 이상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뱅킹은 당연히 없어요. 모바일 뱅킹은 없고요. 그냥 나이와 증권 창구에 가면 거기서 인터넷 계좌 개설부터 거기서 뭐 인터넷 뱅킹 하는 것도 다 도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인터넷 전문 은행이 아닌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여기는 다이원엑스뱅크는 고객층, 타겟층을 잃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다음 타겟으로 한 5년 후에 타겟을 40, 50대로 잡고 있어요. 여기는 40, 50대로 잡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도 그 뭐 60대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 밑에 40, 50대를 지금부터 겨냥해가지고 고객을 늘릴 생각이라고 하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뱅킹도 필요하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확고한 비전이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냥 은행이랑 증권계좌 연계 그리고 더 나은 서비스를 드린다. 그러니까 증권사가 있어서의 서비스인 거죠. 그렇지만 이분들은 그냥 인터넷 전문 은행을 그냥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제일 좋았던 점, 인터넷 전문 은행을 시작해서 제일 좋았던 점, 그거는 거기에 그 시니어층의 자산이 모아온다는 거죠. 거기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느 만큼 자산을 갖고 있는지 대충은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방법으로 투자 자문을 해드릴 수 있고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를 좀 더 나은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를 드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자산 당연히 거기에 다 모아오진 않지만 근데 일부라도 그 사람들의 자산이 밝혀짐으로써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그 예금을 어떻게 들리는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투자를 해가는지 그 성향을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약간 프라이빗 뱅킹식으로 어프로치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층의 그 나이와 증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 자체는 당연히 뭐 그것에 의해서 예금 잔액은 올라가는 추세이고 그리고 그게 신뢰도가 높아지니까 다이원엑스뱅크도 좋아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다이원엑스는 잘하고 있는 은행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비전이 확고해요.
다른 데는 타깃층 어떡하지? 타깃층 바꿔야 되나?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는데 나요넥스트는 그 부분에서는 확보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의 길이 이미 보여있다. 그 비슷한 계열의 뭐 SBS 미신뱅크도 여기도 은행이랑 증권 계좌 연계가 됩니다만 여기는 풀뱅킹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여기는 예금자는 1위고요. 단독 1위예요. 주택대출도 하고 있고요. 예금 업무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은행인데 SBS 미신이랑 싸울 생각이 없다. 겨룰 생각이 없다. 우리는 다른 시장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뚜렷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좋은 예는 아니라고는 생각하는데 근데 이분들의 제일 매력적인 부분은 그 확고한 비전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다른 은행들은 이렇게도 해봐야 되고 저렇게도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그게 없었던 게 저에게는 제일 가슴에 와닿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나요넥스뱅크는 제일 저한테는 인상 깊었던 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락텐뱅크 여기는 두 번을 만났어요. 다른 사업부분들을 만났는데 일단 스마트폰 뱅킹 여기는 전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페이스북 송금, 뭐 해외 송금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락텐 이츠바라는 큰 인터넷 쇼핑 사이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제 업무를 대행해주는 그런 역할로 락텐뱅크 인기 많습니다. 계좌 수는 일본 인터넷 은행 중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상황에서 락텐뱅크가 지금 중소기업의 융자 돈 빌리는 거 그런 것들을 시작하려고 지금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거는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이제는 봐야 된다. 결제 업무만으로서는 지금 수수료가 아직은 일본에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수수료로 충분히 지금 락텐은 운영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수수료 경쟁이 그게 격화됐을 때 한국처럼 수수료가 없어졌을 때 그 시나리오를 이미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스텝으로 지금 넘어가려고 락텐뱅크는 준비 중이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 인터넷 전문 은행이 그래도 인기가 많았던 이유가 결제 업무 수수료가 조금이라도 다른 은행보다 그 시중은행보다는 수수료가 싸니까 ATM 수수료가 싸니까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그 인터넷 전문 은행들의 특징이었어요, 일본에서. 그렇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수수료가 경쟁이 더 격화되면 앞으로 인터넷 전문 은행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수수료 경쟁을 더 격화시킨다면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이 비즈니스 모델이 안 된다는 건 다 일본 인터넷 전문 은행들도 알고는 있고요. 시나리오는 있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나리오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자기들이 아직 와닿지를 않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인터넷 전문 은행이 공식적으로 출범을 안 했는데도 한국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한국 시장은 수수료가 없는데 왜 지금 인터넷 전문 은행을 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거기에 비즈니스 모델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은행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은행에서 얘기한 게 되게 인상 깊었던 게 한국 시장은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다 지금까지 벌려고도 안 했고 거기에 그런 advanced 모델이 있다는 걸 자체를 몰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은행들이 많았는데 한국에도 그런 모델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시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은행들도 많더라고요.
해서